반갑습니다. 대기업의 멘토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은 한국 단자이고요.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돌파 전에 막대한 거래량이 있었었죠. 그 뒤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윗꼬리를 달았지만 21선과 61선의 기울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장 가동률 평균 90%가 되거든요. 잠시 나올게요. 이 평균 가동률 90%에 숨겨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주당 순이익과 비교를 하면서 미래 컨센서스 단기 순이익을 활용해서 주가의 흐름을 한번 예측하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단자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비록 이 꼬리를 달았지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막대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노란색이 21선이랑 그리고 초록색이 61선의 기울기도 지금 전곡점을 지나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량이 따라와야 줄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 추가적인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을 확률은 있습니다. 대신에 상승 모멘텀이 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승 모멘텀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BMA 그리고 ESS 부분이고요. BMA랑 ESS, 특히 BMA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배터리 팩의 과충전 및 과방전, 단락, 고온 방치 등 이렇게 배터리 쪽인 부분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다루는 곳이 바로 덕양산업입니다. 그런 상승 모멘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 현재 배터리 안전에 관련된 테마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각광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재무상 단기 순이익과 주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한국 단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이 만약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의 주가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 모멘텀으로 인한 거래량 유입이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단기 순이익이랑 주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죠. 그런데 이 EPS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베이스로 만든 재무지표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2020년 이후에도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그 전에 주가가 올랐고요. 그 이후에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니 주가도 하락을 하는 완전 정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니 주가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이 재무지표를 본다고 하면 한국 단자의 주가는 한국 단자의 단기 순이익과 정비례 관계이고 그리고 한국 단자의 단기 순이익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본다고 한다면 2014년부터 2026년까지 단기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기존의 컨센은 2024년도 말이 986억으로 2023년보다 무려 260억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 2026년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건 한 달 정도 전의 자료이고요. 지금 컨센서스가 바뀌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한국 단자의 당기순이익은 1211억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1272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1396억. 기존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당기순이익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국 단자는 당기순이익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주당 순이익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주가가 오른다고 했죠. 지금 컨센서스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더 오를 것이라고. 그러면 상승 모멘텀상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 주가도 이에 맞춰서 따라올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오른다 이런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비례 관계인 거는 알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올려준다는 부분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주가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는 사유,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정답을 공장의 가동률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단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국내에는 남동공장, 광주공장, 평택공장, 화성공장이 있고요. 그리고 KT네트워크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중국 공장이고요. 중국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들의 가동률은 93.5 혹은 85.1, 그 외에도 KT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96.5%나 됩니다. 잠시 나오겠습니다. 평택 공장만 90% 정도이고요. 그리고 중국 법인 공장만 55%로 공장 가동률이 낮습니다. 중국 법인 제외하면 모든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90%를 넘고 있고요.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게 된다고 하면요, 고정비가 떨어집니다. 고정비가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고정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업이익 증가와 당기순이익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것이라고 컨센서스가 예측을 한 거죠. 원래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예측치가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컨센서스를 보면 더 많이 우호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컨센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컨센을 변경을 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공장의 가동률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주가의 흐름도 이에 따라가는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결론이고요.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